선생님, 네. 지금 세계적인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정작 지금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네. 우리나라는 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그 기득권, 부와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그 기득권들이 싹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득권한테 좀 뜯겨왔던 그런 좀 층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기득권들이 무너졌을 때 실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는, 그리고 세계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기득권들이 확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어떤 사치적인 부분, 거품적인 부분들이 다 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 바람에 단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진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도 거의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고급 차들, 뭐 명품들, 고급 주택들 하면서 모든 게 이제 보이는 게 진짜, 야, 이거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성장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짐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러니까 한 3, 40년 정도 후퇴되는 모습이 3, 40년 정도 후퇴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요. 경제 수준이요? 네, 경제 수준이. 그러니까 모든 자본들이 싹 빠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수출의 길도 다 막혀서 더 이상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확 줄어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뭔가 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모든 그 가치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든 가치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주식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그 외의 모든 어떤 그 가치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대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 그 잘 살았던 사람들이 확 내려오니까 이 격차가 그게 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네. 부자들은 더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고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별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 수가 있는데, 부유하게 사셨던 분들은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알죠. 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아세요 혹시? 재밌게 봤어요. 그게 저희 세대가 겪었던 거거든요. 저희 세대는 겪어서 그 시절이 완전히 100% 공감이 돼요. 이게. 근데 그 젊으신 분들은 2030 세대들은 그걸 보고 아유, 우리 부모 때는 저렇게 살았네. 아유 하면서 좀 공감은 좀 덜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우, 저 깝깝해서 저렇게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딱 어떻게 보면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그 1988의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잡히시는 젊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 드라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근데 응답하라 1988 보면 네네. 낭만이 있어요. 그럼요. 이웃사촌과의 끈끈한 거, 가족도 그렇지만 당연히 친구들과의 어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거 내 거 뭐 이런 게 별로 구분이 딱히 없다고요. 아유 뭐 큰일 당하고 그러면 같이 가서 품앗이 해주고, 품앗이 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뭐 밥때 되고 그러면 내 새끼 남의 새끼 구분 않고 야 너도 와서 같이 먹어. 그리고 같이 혼낼 일 있으면 같이 혼내고 기쁨, 즐거움, 슬픔 이런 걸 다 같이 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죠? 저희는 그걸 겪어서 알아요. 저희 세대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지금 저희 세대가 지금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삭막한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 예, 개인주의지. 이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개인주의에 치닫다 보니까 그런 이웃 간의 그런 교류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예. 거의 없죠, 거의. 예. 심지어 제가 이번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네. 충격적이었어요. 동유럽 어느 나라에선 친구가 놀러와서 놀다가 식사 때가 되면 방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되는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심지어 화장실도 이용 못하고. 이야, 그러니까 개인주의 어찌 보면 끝판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야, 그거 진짜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대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인성과 신성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시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그게 파괴돼 있어가지고, 야, 진짜 이 이웃 간의 교류도 거의 죽어도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요, 맞아요. 야, 진짜 어떻게 옆집 사람이 죽었는데도 몰라가지고 막 며칠씩 막 몇 달씩 썩고 그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심한 냄새나 나야 알고. 그 정도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쩌면 인간 간의 교류라든가 이 화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금 깨져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자, 그렇게 1988의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앉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누구겠어요? 있는 자, 가승자들. 그동안 누려왔던 자들이 그 고통을 견디기가 엄청 힘들겠죠. 예? 그리고 그냥 좀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별 큰 변화는 없겠죠. 오히려 더 이제 예전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그런 풍토로 변하겠죠. 예? 예. 그럼으로써 다시 또 인성과 신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는 그래서 그게 맞다고 봐요. 지금 너무 물질 문명에 지금 휘둘려가지고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그건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뭔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다시 재확인하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옳은 건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암세포라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제거를 해서 바로 고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약간 이게 구체적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농촌이나 뭐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대접을 못 받잖아요, 사실. 네. 일하는 만큼의. 네. 근데 그 시대가 되면 또 다른. 그럼요. 예. 제일 속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윤택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확 내려오게 되니까 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 다 똑같은데 뭐. 응?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동안 막 권력과 부를 짊어지고 그냥 의시됐던 사람들이 그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예? 야, 서로 비슷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응? 그게 공평한 사회 아니에요? 예? 노동의 가치가 또 인정받는 사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거는 하늘의 뜻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노동이에요, 노동. 왜 성경책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살면서 노동 없이 큰 돈들을 만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냥 돈놀이나 하면서 돈 장난이나 하면서 하나도 그냥 노동하지 않고 그냥 머리만 잘 굴려서 아니면 정보나 잘 빼가지고 그걸로 큰 돈을 벌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그 섭리에 반하는 행위라고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함을 또 갖고 특별 의식을 갖는 거. 그래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죗값을 치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과연 이 세상,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 동네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8의 그런 상황처럼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존에 자기의 이제 그 이원성의 그 의식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붙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예? 이 와중에 다 무너져요, 이게. 어느 쪽에 붙던 하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예?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물질은 물론 후퇴하지만 정신은 또 그만큼 또 앞으로 가겠네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뜯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니까요. 오히려 더. 왜냐면 뜯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예?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냥 밤새 그냥 그런 고된 노동을 하고서도 다 뜯기잖아요, 다. 예? 가진 자들에 의해서 다 뜯기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서 받는 고통이잖아요. 예? 120%를 주신다니까요, 하늘은. 세계 인구가 80억이면 120%를 준다고요. 그래서 뜯기지만 않아도 모두가 다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많이 어떤 특권의식, 그런 걸 갖고 다 계속 착취를 하면서, 그리고 또 계속 착취를 해야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서 계속 그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착취를 하는 거죠. 예? 가만히 안 두죠, 그냥. 좀 먹고 살만하면 뜯어가고, 먹고 살만하면 전쟁 일으키고, 먹고 살만하면 그냥 다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다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을 싹 다 이제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어느 쪽으로 붙으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실 때가 아니다. 이거죠. 보면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